김어준의 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분을 일컬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투리가 심한 분이 계속 방송에서 버티는 게 신기하다. 그런데요, 제 생각엔 이게 이분의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입담을 자랑하는 분, 또 딱딱한 시사도 정감 있고 유쾌하게 전하는 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일 아침 라디오에서 듣던 목소리를 갑자기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YTN 라디오 시사 프로 뉴스킹 진행자였던 박지훈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자주 보고 있었고 꼭 뵙고 싶었습니다. 평화방송 처음 오셨다고? 네, 처음 왔습니다. 예. 2년간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를 진행하시다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뉴스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저희가 모시게 됐어요. 어떠세요? 2년간 한 번도 이제 지각하거나 빠진 적이 없고요. 휴가도 안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하차하고 또 이렇게 다른 이 주제로 이렇게 그만둔 걸 주제로 오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롭네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좀 휴식을 취하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새로운 프로그램, 또 같은 시간대에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셨더라고요. 공교롭게 그렇게 제안이 좀 들어왔고, 그렇게 사실은 한 2주 정도 쉬었는데 쉬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 방송을, 제가 진행하던 방송을. 어떠셨어요? 혹시나 방심해 놓을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제가 이제 했던 그런 내용들 한번 보려고 유심히 2주간 매일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간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일나요. 눈이 일나서 떠지시는. 별로 할 일도 없고 이래서 라디오를 또 듣게 되더라고요. 지금 후임 앵커를 맡은 분이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예. 아무래도 좀 우파 쪽 인사로 거론이 되는 분인데 이런 건 나랑 많이 다르다 혹시 느낀 점 있으셨어요? 그때 가장 이제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여당 야당 그 진보 보수 요 패널 구성이 아니면 분배가 조금 잘못됐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유심히 분초를 체크를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럼 보수 쪽에서 한다면 보수에 좀 더 많아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쉽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징계를 받은 적도 있었고요. 일단 진행자를 바꿨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찾지는 못하셨지만 유심히 보셨다는 말씀. 유심히 듣고 있습니다. 저 마지막 방송 그때 하셨던 거 봤거든요. 클로징 멘트를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하셔서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제작진들이. 왜냐하면 전날 바로 통보를 하고 당일날 방송하는 중에 후임자를 알게 됐습니다. 방송 새벽에 뉴스 보고 신문 보다가 방송하다가 그래서 좀 혹시나 화나서 욕설이라도 할까봐 막 그런 걱정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프로니까 또 제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니까 최대한 감정을 좀 배제하려고 가장 짧게 마무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제작진이 밖에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나 이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일이 진행됐다 보니까 혹시나 저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할까봐 그래서 오히려 더 말을 다 하지 않고 짧게 끝냈던 것 같습니다. 진행자 교체에 대해서 기사는 이렇게 났습니다. 해당 프로에 대한 방심이 제재가 누적된 데 따른 것으로 총선을 앞두고 편향성 논란을 받았던 YTN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풀이는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전에도 뭐 MBC라든지 라디오 진행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 불문율 같은 게 한 3주, 2주,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정리할 시간을 주는데 당일날 아니면 그 전날 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저도 오히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고 내일부터 하지 마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뭐 묻기도 사실 물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그만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정해놨던 게 아닌가. 후임자 아니면 제가 이제 그만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 이유를 이렇게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보받고 무슨 이유냐고 물어보긴 하셨습니까? 근데 뭐 느낌이라는 게 있죠. 방송하다 보면 내 방송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하고 그만두겠구나라고 생각은 들죠. 왜냐면 YTN도 민영화가 되기도 하고 사장도 이제 바뀌고 YTN의 변화가 많았죠. 변화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빨라졌다는 거. 그 정도입니다. 한 두 주 아니면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래 될 줄 알았는데 되게 빨리 그렇게 하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심위 제재도 받으셨었어요. 하차하시기 전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중징계를 많이 받았었어요. 2번, 3번 받았어요. 어떤 일로 제재를 받으셨나 보니까 올해 1월 22일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출연했던 방송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비판하고 진행자가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이런 민원이 선방에 제기가 됐고요. 선방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향적인 방송이었다면서 이제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 진행하셨던 입장에서 이 징계 사유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이걸 한 3번, 4번 읽어봤어요. 속기록하고.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왜 징계를 했는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글들을 맨날 봐야 되고 나를 변론하고 변호인 활동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징계가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제가 지금 이해하는 거는 정동영 전 장관 출연시켰던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아예 출연 자체를 문제 삼은 거 아닌가. 그게 아닌가 싶으면 딴 거는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날 무슨 발언 하셨습니까? 탄핵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탄핵을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진행자로서. 글쎄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가 납득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징계까지 내려졌던 중징계가 관계자 징계 아시겠지만 아마 YTN 라디오도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법정 제재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중징계는 처음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제작진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뉴스킹 프로그램이 야당 인사만 좀 집중적으로 출연시켰다. 그래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반복적으로 했다. 이런 민원도 제기가 됐었더라고요. 첫 번째 징계 받을 때였습니다. 이게. 출연자 구성도 다 신경을 쓰셨던 거 아닌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여당을 더 많이 찾습니다. 출연 안 하려고 그래요. 여당 의원들이나 여당 관계자들이. 저희도 섭외해봐서 압니다. 엄청 귀합니다. 여당 분들은. 잘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최대한 맞추려고 그러는데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언젠가부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여권 인사인데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이라든지 이제 중립지대 그분들도 이제 야권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방송 자체는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편향성 문제를 삼은 게 아닌지 추정을 하시는 거죠. 그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방송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힘듭니다. 그래 되면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이 최근까지 여당에 있었는데 탈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여권으로 분류한 게 맞지. 이게 야권이 돼가지고 인원수 배분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다 신경을 쓰셨다는 거고 모든 프로그램은 사실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같이 방송을 하셨던 이제 김수민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도 같이 하차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진행자 따라서 패널도 같이 하차하는 경우도 흔치가 않아서. 저는 이분들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개인적 친분도 있으니까 좀 해달라. 그리고 그 끝까지 좀 같이 뉴스 브리핑을 이제 두 분이 하셨었는데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사실 들었거든요. 고개를 한 번도 안 들더라고요. 김민하 평론가 같은 경우는 방송 맞습니다. 중에. 그걸 보면서 의리인가 이게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좀 뭐 고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네. 두 분이 하차하면서 YTN 민영화를 비롯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아까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YTN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 뉴스 개편이라든지 민영화, 탐사보도 프로그램 폐지 등등 요즘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정부에서 언론 장악 같은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일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KBS, MBC, YTN 특히 이제 이 공영 언론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언론사인데 KBS와 MBC는 다르게 진행됐다면 YTN은 민영화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민영화를 방통위에서 의결하고 첫 번째 사장이 왔을 때 제가 이제 그때 하차가 된 거거든요. 그 직후에는 TV가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라디오까지. 라디오, TV 다 되는 걸 봤을 때는 결국은 시간은 좀 걸렸지만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언론 장악화 과정의 하나로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방위 관련한 문제들 좀 집중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방위에 접수된 정당과 단체 민원 181건이 모두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 단체인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제기한 것이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방심위에 접수된 정당과 단체 민원 189건 중에 137건이 국민의힘이 제기한 거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민주당도 좀 있어야 되고 어차피 선거 관련된 방송이 잘못됐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집권 여당 쪽 관련된 얘기만 나오는 거거든요. 네. 뭐 공정언론 국민연대도 그쪽 단체라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관련된 일들을 한다고 봤을 때 전 민원 자체가 여당을 비판했을 때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야당 관련된 건 없고 이거를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요거 관련해서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선방위에 지금 공정언론 국민연대 관련 인사가 2명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공언련이 제기한 민원을 공언련 전현직 인사들이 심의한다. 이거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아닌가라는 지적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그 법에 따르면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뭐 제기한 어떤 처분이라든지 못하게 돼 있어요. 회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이 중에 한 명은 공언련 연대 회장이 그렇고요. 한 명은 거기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네. 법 위반도 법 위반이지만 안 해야지요. 왜냐하면 이 기관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땅땅땅 찍고 그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원님 재판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법 위반도 저는 있다고 충분히 이해충돌 방지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자신들의 기관에서 제기한 것을 자신들이 판단한다. 네. 유일임 방통위원장 것도 전 방심위원장이죠.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문제가 되는데 글쎄요, 여기 별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공정언론 국민연대 관계자에게도 인터뷰를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성사되지 않았다는 거 여기서 한번 전해드리고요. 선거와 관련이 없는 내용도 선방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 이 점도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총선을 앞두고 MBC 예능 프로인 복면가왕이 9주년 특집 방송을 자체적으로 결방시키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9번 이제 조국 혁신당 아니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번 총선의 민의가 이제 결과가 이런 어떤 좀 이런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까. 얼토당토하는 언론 장악 부분들이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유권자가 표로 심판했다고 보거든요. 그전에 날씨 예보에서 숫자 1 때문에 중징계 받았던 건이 있어서. 그 1번 그게 말이 됩니까? 9번이라고요. 9주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연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1번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과연 이게 집권 여당한테 유리한 건지도 저는 의문이기도 하고 정말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 저희도 궁금한 부분이기는 한데 선방위 제재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MBC는 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방심위에서 이제 중징계를 하게 되면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하지 말아 달라고. 예. MBC가 방통이라든지 방심에서 지금 제재 내렸던 거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내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것을 정지시키는 소송들 제기했고 제가 알기로는 다수 소송에서 승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부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겁니다. 받은 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회사 점수 감점을 생각하면 회사 한 10개가 없어져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되게 감점이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몇 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법원에서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이런 건 법원에서 내린 거기 판결은 다 실효성이 있는 제재인 그렇죠. 거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맞다고 하면 그 행정처분은 맞는 거고요. 네. 지금은 법원에서조차도 그 행정처분 좀 과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 얘기를 나눴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도 이런 것도 혹시 소송으로 가면. 제가 내용을 봤는데 대부분 재판하면 저는 우리 평화방송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를 정부가 관여하는 기관에서 하는 게 이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사실 논쟁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선거 관련된 거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나 이런 거는. 이거는 사실은 정치라는 거는 어쪽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한쪽 시각 잣대로 하면 한쪽은 다 처벌받거나 다 징계받게 마련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뭐 예를 들어서 폭력성이라든지 선정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방송심이라든지 뭐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예. 어떤 정치적 어떤 기준을 갖고 내가 옳으니까 당신들은 틀렸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정치 시사적 심의는 좀 사라지는 게 뭐 저는 외국에 그런 게 있는 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선방위 조직도 굳이 필요가 있어야 없다고 되는 생각이 건지 들어요. 그 부분도 있더라도 의문이신. 폭력성이나 선정성은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은. 예. 그렇지만 이런 정치적 어떤 견해는 그 사람들 생각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고 옳고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심의위원은 느낌을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아닌가요? 어디였나요? 조롱하는 내가 느낌이 느낌에 든다. 조롱이 느낌. 그게 말이 되나요? 이게 개인의 경험이나 저는 안 들어요. 느낌으로. 조롱이 안 들어요. 그걸 갖고 심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거기다 그거 심의의 결과로는 방송국이 폐지될 수 있는데요. 심의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네. 매우 중요한 처분을 내리는데 그런 어떤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셨던 뭐 폭력성이나 선정성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거는 굳이 선방위가 아니라 방심위 틀 안에서 해도 되는 게 가능하죠. 아닌가 싶기도 예, 가능하죠. 하고요. 그래서 운영할 자신이 없으면 사실 이런 제도는 안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또 구성 문제도 여러 가지가 너무 있고 문제가 하니. 많이 있고 그래서 재판 가면 사법기관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권력과 언론의 관계라는 게 참 어려운 주제, 숙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이 21대 국회 때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다가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22대 국회에서 또 추진할 거라는 얘기도 있기는 있는데 변호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민주당도 아마 방심을 했거나 아니면 실기를 한 거예요. 기회를 놓쳤던 거잖아요. 다시 한다는 거라고 봅니다. 뭐 민주당 하는 거 뭐 그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하는 만큼 책임을 지고 네. 그 대신에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예. 하되 잘못하면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미국식으로. 또 이왕 이렇게 지상파 방송에 모셨으니까 선방위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일침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래요. 그게 결국은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방송 관련, 선거 방송 관련해서 사법부 역할을 한 거거든요. 본인들이 심의하고 심사 내렸고 처분 내렸던 게 또 다른 사법부, 정말 사법부 가서 다시 심사 받는데 그 결론이 바뀌거나 엉뚱하게 내렸다고 하면 그게 무슨 망신당할 일입니까? 예. 근데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거 할 때마다 정말 판사의 마음으로 이걸 잘못했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네.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자신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5월 10일까지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여쭤보겠습니다. 아침 방송 일단 계속 열심히 하시는 거죠? 유튜브 방송이긴 한데 뭐 저는 뭐 주어진 방송 열심히 하고 근데 그 선방위가 없어서 좀 다행입니다. 예, 그 선방위 때문에 라디오 방송할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예. 썼음에도 불구하고 막 다 걸렸었는데 방송 계속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